앞에 두 박사님께서 경주 발전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경주 발전을 위한 신라 교육의 문명사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PPT를 준비 못했습니다. 교육은 문명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문명의 발생과 성장에는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는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기술한 역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신라인의 예지가 담긴 창조적 교육 문명의 귀중한 실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의 경주를 있게 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반만의 역사를 갖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 교육 문명을 창조한 신라의 교수자와 학습자, 교육 사상과 교육 문명의 실체, 화랑도 교육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것입니다. 박약거세는 6배 조상들로부터 초대가 되어서 보령 13세 신라의 최초 군주가 되어서 61년 동안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에는 교육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약거세는 덕으로 다스린 신라의 최초의 교사의 셈입니다. 낙랑인이 취임해서 국경까지 왔다가 백성들이 밤에 문을 안 잠그고 들에 노조가 있는 걸 보고 이 나라는 도의를 지킨 나라이니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정 하나만 보더라도 박약거세는 덕으로서 백성을 잘 교화했다. 정사를 잘 폈던 군왕이다. 그래서 저는 박약거세는 신라의 최초의 교사이다. 백성들은 마음부터 배운 학습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문학은 신라 70대 내문학입니다만 그때부터 우리 경주 민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호람이, 고아,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곡식을 내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급, 관지 7씩을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백제 독산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내투 와서 항공한 겁니다. 했을 때 안 죽이고 6배 나누어 살게 했습니다. 또 외병이 침략했을 때 이 전략 전술을 잘해서 백성의 목숨을 지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내문왕부터 52대 효공왕까지 우리 경가가 계속 왕을 세습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국가 체제를 운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교육 사상은 신라 건국 이후 백성을 교화하고 교육을 체계화시킨 그런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교육 사상으로는 거명되는 법사들은 대부분 당에서 유학한 학생입니다. 공관 스님입니다. 우리도 동국대학에 불교학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에서 유학한 그 학생들은 당의 유명한 스님과 견줄 만한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원광법사, 원효대사, 이산대사, 설총 이런 내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법사는 25세 당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수십 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화랑의 수련 덕목인 세서오견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신라의 위대한 교육 사상입니다. 원효대사도 남에서부터 영리해서 스승을 두지 않고 배웠다 합니다. 공부를 했다 합니다. 33세 때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비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아산 그 부근에. 그래서 무덤인 줄 모르고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 잠결에 그 해골의 그 괴한 물을, 빗물을 마시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구태여 외국 나와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저술을 했고 황룡사, 문왕사에서 불교를 강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에서는 역시 당에 들어가서 화엄사상을 공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술로서 화엄 일성 법궤도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궤도에 보면 의상대사의 교육사상은 환본 교육론과 내몸 교육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쓴 목적이 길을 잃고 헤매는 미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의 교육사상은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교육, 즉 환본 교육론과 학습자인 무지의 중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지의 존재를 무능력의 존재로 보고 있고 학습자를 행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자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환본 교육론에서는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인 것을 중생을 별개로 보지 않고 완전히 나의 몸으로 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 몸 교육론은 내 몸이 내 몸을 교육한다. 또 미래의 자기가 자기를 교육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 구별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중생을 모두 자신의 몸으로 보며 중생의 몸이 있고 부처의 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의 인식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이 구분되지만도 부처의 눈을 볼 때는 모두가 한 찰나에 존재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의상은 내몸 교육론과 환본 교육론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총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롭고 민첩했고 경사에 널리 통달했고 신라의 10편 가운데 한 분입니다. 특히 그 방음으로 중국과 신라의 송문력을 통회하고 통회는 혼양이 깨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경문학을 또 혼회했습니다. 또 설총은 신문학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문학에게 중신은 가까이 하고 간신은 멀리 해라 이런 뜻으로서 화환계를 지어 바쳤습니다. 또 이도 체계를 확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분의 그 대사들은 다 신라의 유명한 교육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교육의 문명의 실체로서 성덕 대왕의 신종, 다보탑, 첨성대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덕 대왕의 신종은 경덕왕이 성고 아버지죠. 성덕왕을 위해서 명부를 위해서 또 성덕왕의 그 위협을 종에 담아가지고 그 종소리를 칠 때 백성들이 모두가 편하게 되도록 그런 의미를 담은 종을 만든 것입니다. 만드는데 경덕왕이 하지 못하고 그 아들 해웅왕이 완성해서 봉도수에 단 것입니다. 그 종을 만들 때 아기를 시주했다 해서 일명 예멸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성덕대왕 신종을 그 레조입니다 접근법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분석해서 아시아 세미나에 한번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할 때
내가 봐도 아주 신기하게 그 종이 만들어졌어요. 일반종과 다르게. 종의 그 위아래 중간에 다 부위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책에 이제 기술지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신기한 종이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등반이 못하는 신라인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성대는 선대학 때 만든 천문대입니다. 첨성대를 만든 돌이 362개입니다. 음력으로 1년은 362일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신라 사람들은 해와 달, 별, 이 움직임, 일식과 월식, 이 천체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히 관찰하고 조언이 있을 때나 그 불길이 있을 때 그걸 점쳐서 정치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첨성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학, 천문 과학의 상품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보탑은 왜 다보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다보 예래가 석가에 설법하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을 표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내 귀퉁이에 모서리에 그 4마리의 돌사자가 있는데 탑에 이런 사자를 두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을 합니다. 현재는 한 개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암사는 고성 원효와 자장이 살았던 사찰입니다. 강고 4마리 만든 약사열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고 솔거에 관세음보살 벽화가 있었던 곳이고 또 모전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에서 또 사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원효의 아들이 설총인데 설총이 원효가 입정하자 그 아들 설총이 원효의 유해를 부숴서 이 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을 모셔놓고 매일 그렇게 예배를 돌렸는데 절을 할 때마다 그 소상이 설총을 고개를 돌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총이 그 아버지를 그만큼 극진하게 존경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원래는 그렇게 돌아보 누구나다 절만 하면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특히 분황사는 경주 도심에 있는 사찰로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그 교육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는 신무왕 2년에 국학을 세웠습니다. 국학에 입학하신 자는 이 관계가 12등급에서부터 무의자에 한했고 연령은 15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수학 연령은 훈련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교육 내용은 유교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경전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서는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입니다. 또 자파 교육도 했고요. 그럼 신라의 교육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신라의 교육은 이 삼교의 윤리, 유교, 도교, 불교 이 삼교의 윤리가 어울려서 독특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난에 앞장설 용감무상한 무사와 실천적인 인물을 양성하는 것, 또 전 국민에게 종교적, 도덕적 미포 양성을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라의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유교 윤리는 집에 들어와서 부부에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도교 윤리는 모든 일을 거리낌없이 하되 말을 아니하면서 실행하는 것, 불교 윤리는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착한 행실만 시봉하여 실행하되 스스로 그 뜻을 이루다게 하는 것, 그것이 삼교의 윤리다 이렇게 봅니다. 신라의 교육은 청년의 교육이고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실천과 실행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라의 화랑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랑은 개인이고 화랑도는 단체입니다. 개인으로 화랑을 칭할 때는 김씨 같은 경우는 유신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화랑도는 화랑을 우두머리를 한 청소년 수련 단체입니다. 도, 낭도, 도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신라 사회의 역사적 사상과 제도로서 당신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교육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화랑도의 행동 특성은 원광법사가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만든 그 세수 5개에 의해 도의를 닦은 구체적인 덕목에서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수 5개의 중심 덕목은 충, 효, 신, 용, 인의 5가지입니다. 신라 화랑도는 그들이 수련한 5개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통일 이전에 그 대표적인 화랑, 사단, 미신랑, 김유신 이런 화랑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이와 같은 5개에 포함된 덕목을 실체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화랑도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개인적인 영향과 당시의 사상적인 영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향은 어떤 스승이나 화랑의 개인적 인품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원광의 가르침을 받은 위상과 처왕이 화랑도에 따른 그런 경우는 없지만도 원광법사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상 영향은 그도 말한 것처럼 유교, 불교, 도가의 사상적인 흔적도 화랑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과 효를 강조하고 인과 겸양, 검삼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경우는 화랑도 자체를 미륵신화, 영화 향도로 부르다는 점에서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와 관련해서는 화랑도의 산수요에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랑도들은 명산대천을 찾은 것은 산수 탐방의 목적이 단지 노는 그 행위만 아니라 도가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도는 신선, 설량이나 부르는 것도 도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화랑도의 교육 문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랑도는 도의, 연마, 가, 휴, 교육 공동체를 연마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랑도는 상마의 도의라 하여 서로 도의를 닦았다. 이런 기록에서 보면은 도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이 국학의 효경과 논어가 필수 과목으로 된 것도 보면은 이 효제 충신의 유교적 가치관이 신라의 중앙 집권적 질서 유지를 위한 가치관 관련되어 있다. 화랑도의 가치관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연마, 수를 통한 상황 중심과 실천 중심의 도를 중시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화랑들이 한국사에 보면은 상늘이 가학을 하여 서로 가학을 즐겼다. 이 가학은 풍류입니다. 화랑도를 풍류도 풍을 따라 부르는 것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또 화랑들은 효와 산수, 무언부지라 해서 산수를 즐기며 먼 것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호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했다. 그래서 학습의장은 폐쇄공이 아니라 개방공간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화랑들은 상마, 상렬 등으로 서로 절차 탐방을 했으면서 교육 공동체,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집합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 그런 생활을 했다 보아집니다. 또 화랑도 교육은 원자 위주 학교 교육이 아니고 풍류풍월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학교 교육과는 문명적으로 다른 풍류도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풍류 정신은 이 본질적 의미는 자연 정신입니다. 화랑도의 정신은 풍류 정신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현실에 생활하면서 여의와 멋이라는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랑도 교육을 교육 문명수적 관점에 보면은 신라인의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의 교육 원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가나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그 문명의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명은 교육의 오랜 산물입니다. 생태적인 잠재 능력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교육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내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현하고 연발로서 인간은 자연계의 단동물과 차이가 없겠습니다. 국가도 발전을 이루가려면 통치권자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 융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펼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인의 차원 높은 예절을 배우고 선지 문화의 창조와 애국심과 예양심, 조상 숭배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경주 발전이 곧 나라 발전이라는 사실이 신라교의 문명상을 입증하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 모두가 덕선을 갖춘 시민이 되기는 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신라 교육의 문명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